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코인 시장 만화로 쉽게 풀어 설명하는 채널 코인 스케치북입니다. 오늘도 코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특히 불장 때 들어갔다가 물린 사람들 혹은 하루에 차트만 수십 번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을 특히 더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앞으로 투자함에 있어서 코인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한층 더 넓혀주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죠. 먼저 코인들의 대장주인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코인계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일종의 나침반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항상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어쨌든 요즘 비트코인 얘기 나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비트코인 이제 안전자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시장에서 위험자산 취급을 받고 있어요.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이 붙어있긴 한데 금처럼 불안할 때 피하는 자산까지는 아직 못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슨 일만 터지면 이상한 장면이 반복이 되죠. 금은 올라가고 비트코인은 먼저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을 보셨을 텐데 12만 달러대에서 8만 달러대까지 대략 30%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게 뭐가 안전자산이야? 세상 어떤 자산이 몇 달 만에 30%가 가까이 하락을 하냐? 코인 시장에 몰락의 길이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했죠.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구조적인 붕괴라기보다 과열된 레버리지 정리에 가깝습니다. 선물 시장에 쌓여있던 롱 포지션들이 한 번에 정리되면서 잠깐 공급이 수요를 덮친 거죠. 즉 집이 무너진 게 아니라 집 안에 있던 짐을 한꺼번에 밖으로 던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처음 하는 이야기도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는 이 말 듣고 사람들 반응이 정확하게 둘로 갈렸거든요. 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지지를 해준다고? 그러면 이제 무조건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낙관론파와 아니 무슨 저런 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을 해? 라는 비관론파로 나뉘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트럼프의 말에 숨겨진 핵심이에요. 트럼프가 말했던 거는 우리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해 두겠다 라고 말을 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는 비트코인을 적으로 보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한 것에 가깝습니다. 올려주겠다는 약속도 아니고 당장 사주겠다는 말도 아니었죠. 대신 부수지는 않겠다는 신호를 준 거였어요. 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되게 큰데요. 미국이 진짜로 노리는 건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선을 조금만 옮겨보면 비트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함께 커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왜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실 미국은 비트코인이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국익이거든요. 길거리에 널린 돌멩이가 비트코인보다 미국의 국익을 챙겨준다면 미국은 비트코인 버리고 돌멩이를 택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오히려 미국에게는 더 맛있는 먹거리예요. 왜냐? 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랑 1대1로 묶여있죠. 미국 입장에서 이건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은행 계좌 없이도 달러를 쓰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막을 생각이 없죠. 대신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담보는 미국 국채로. 이 말은 곧 국채 수요는 늘고 달러는 디지털 세계에서도 쓰이고 달러 패권은 유지된다 라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교통 정리 한번 하자면 사실 시청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이거잖아요. 코인 시장 왜 박살났어요? 왜 가격이 안 올라가요? 이게 최대의 관심사일 텐데 사실 지금 코인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이거 증권이 아니야? 이 논란 하나 때문에 기관들이 손을 못 대고 있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한 번씩은 보고 들으셨던 그 클래리티 법안이 이걸 정리하는 법안인 겁니다. 이건 뭐고 저건 뭐다. 클래리티 법안은 이걸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는 법안이에요. 이 법안을 정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돈 벌려고요. 기관들도 이 코인들을 사고 싶은데 그전에는 제도적으로 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클래리티 법안이 정해지면서 제도가 명확해지면 기관과 기업은 움직일 명분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단기 호재라기보다는 판을 여는 열쇠에 가깝죠. 근데 문제는 그 법안이 연기가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그중에 일부는 코인 시장에서 돈을 빼서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결국은 단기적으로 보면 코인에서 돈을 빼고 금에 투자한 사람은 이득을 받고 코인판에 남은 사람들은 손실을 본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금은 가는데 왜 비트코인은 안 가요?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라면서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금은 이미 위험 회피 자산으로 인정받았고 비트코인은 아직 그 시험을 치르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위기 국면에서는 순서가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다 같이 떨어지고 금 채권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 주식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트코인이 움직이죠. 이 사이에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간의 시간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진짜 본질은 가격이 아니죠. 비트코인의 핵심은 얼마에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 늘어나느냐입니다. 총 발행량 2100만 개, 4년마다 발행량 반감. 반면 화폐는요, 필요하면 찍고 위기 오면 더 찍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건 비트코인이 대단해져서가 아니라 돈의 가치가 천천히 깎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 예측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30%, 50%는 기본이고 과거엔 70% 이상도 빠졌습니다. 이더리움은 90% 가까이 빠진 적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게 아닙니다. 얼마에 팔아야지?가 아니라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나? 로 질문을 바꿔야 하죠. 최소 한 번 이상의 반감기, 즉 4에서 5년 이상을 보는 관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00억이냐 150억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는 비트코인 하나에 100억 간다, 150억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10년 지나면 진짜로 비트코인 하나가 1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이 구조 하나입니다. 화폐는 계속 늘어나고 비트코인은 더 희소해진다. 이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이 자산은 계속 논쟁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단기적으로 봐야 할 건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클래리티 법안, 이 법안이 언제 공식적으로 정의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논의 일정이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및 보상 규정인데 이 때문에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사이의 입장차가 더더욱 커졌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내용은 백악관이 은행 가상자산 업계 대표들을 모아 논의 재개 및 타협 모색을 위한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는 건데 보고된 날짜는 6월 2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막판에 와서 다시 말을 바꿀 수도 있죠. 게다가 11월에 트럼프가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못해도 6월에서 7월 사이에는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을 급등시켜 시민들의 표심을 얻으려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 물려 계시거나 차트를 좀 많이 보셔서 힘든 분들이 계시면 6월까지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의 구조를 바라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조언 하나만 드리자면 모든 코인은 단타로 접근할수록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오르면 더 사고 싶고 떨어지면 던지고 싶어지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이겁니다. 당장 안 써도 되는 돈 10년, 20년을 볼 수 있는 자금으로 접근을 하세요. 코인 시장에서 진짜 어려운 건 타이밍이 아니라 인내심입니다. 변동성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시간으로 녹여야 할 재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저의 채널에서는 구독자, 시청자님들이 어려워하는 경제의 모든 내용을 만화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은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